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경상남도 6조 9천억 원, 도교육청 4조 4천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경남도의회가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갑니다. 일부 쟁점 예산안에 대해서는 삭감을 둘러싸고 논쟁이 예상됩니다. 김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 예산안 가운데 최대 쟁점은 도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420억 원입니다. 도교육청이 이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유치원목과 합쳐서 유치원 유아 학비 항목으로 우회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국가가 편성해라 이렇게 이야기까지 해놓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런 꼼수 예산을 쓸 게 아니라 차라리 예산 편성을 안 하는 게 맞죠. 경상남도의 경남 창조경제센터 지원 예산 10억 원도 논란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사업으로 내년 국비 지원이 불투명한 데다 경남 테크노파크와 업무 중복으로 예상 낭비 지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 자체가 지금 아직 국회나 중앙정부에서 아직 다뤄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또 면밀하게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 밖에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서민계층 예산 지원 편성도 중점 심사 대상입니다. 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이 힘든 분들이 많잖아요. 그걸 행정에서 보호를 전혀 하지를 않고 있으니까.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 주부터 도의회 상임위원회별로 본격적으로 심사가 시작되고 다음 달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을 줄이기 위한 수렵장이 내년 1월까지 운영됩니다. 해마다 이 기간에 총기 오발 사고가 반복되지만 안전대책은 지금은 사냥꾼이 조심해주기만 바라는 실정입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렵장이 운영된 밀양의 한 야산. 사냥개와 사냥꾼이 유해조수 사냥에 나섭니다. 20일부터 오늘까지 잡은 마리수만 하더라도 아마 한 50마리 이상은 잡은 걸로 생각합니다. 호랑이도 너무 많이 번식했고요. 끙도 상당히 많습니다. 멧돼지와 고라니 등 유해조수로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수렵장이 내년 2월까지 문을 열었습니다.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밀양과 양산의 수렵장에 총기 허가를 받은 800여 명의 수렵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수백 명이 한꺼번에 사냥에 나서다 보니 오발 사고 가능성이 그만큼 큽니다. 지난 겨울 수렵장 운영 기간 석 달 동안 경남에서만 총기 오발 사고 등 14건이 일어나 가축 70여 마리가 죽었습니다. 지난 2014년 고성에서는 사냥꾼이 쏜 총에 주민이 맞아 숨지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감시 인원은 수렵장 전체의 20여 명에 불과해 실제로는 사냥꾼이 스스로 조심하기만을 바라는 실정입니다. 엽사분들을 대상으로 수렵장 개정 전에 2차례에 걸쳐서 경찰서와 합동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마을 앰프를 통한 매일 2회 이상 방송이라든지 안내물을 배부한다든지. 때문에 경찰은 수렵장 인근 출입을 삼가고 출입할 경우에 눈에 잘 띄는 옷이나 모자를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경남도 내 시중 판매 중인 생수에 대해 52가지 수질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14일부터 2주 동안 대형마트 등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해 총 대장균군과 비소 등 52개 항목의 수질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수질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법을 위반한 제품은 회수와 폐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창원 상일초등학교와 내서 중에 고압 송전선로 이전이 추진됩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창원 상일초등학교에서 열린 고압 송전선로 문제 해결 간담회에 참석해 지중화를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교육청은 고압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위해 창원시 한전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협의할 방침입니다. 해풍을 맞고 자란 남해 시금치가 본격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잦은 비와 태풍으로 파종이 늦다 보니 초기 수확량은 줄었는데요. 반면에 가격은 배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쪽빛 남해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배기. 파릇파릇한 시금치 밭이 옹기종기 펼쳐집니다.
해풍을 맞고 자라 맛이 달고 식감이 아삭아삭해 인기 많은 남해 시금치입니다. 올해는 늦가을 잦은 비와 태풍으로 파종이 늦어진 탓에 초기 수확량은 아직 많지 않습니다. 파릇파릇하게 잘 자란 시금치는 깨끗이 씻어서 경매에 나갑니다. 농협에서는 시금치 풍년을 기원하는 초매식이 열리고 본격적인 경매가 시작됩니다. 출하량이 적은 탓에 경매가는 1kg에 지난해 1,400원 선보다 2배 가까이 오른 3,5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올해 남해 시금치 파종 면적은 1,000만 제곱미터. 지난해는 9,970여 톤을 수확해 222억 원의 소득을 올렸지만 올해는 수확량은 적은 대신 소득은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남해 시금치가 전국의 총 수량의 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작년보다 한 130% 정도 가격이 높습니다. 첫 수확을 시작한 청정 남해 시금치는 내년 3월까지 출하가 이어집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부산을 새로운 한류 중심지로 만들겠다며 부산시가 올해 처음으로 부산 원아시아 페스티벌을 지난달 23일 동안이나 열었는데요. 이 행사 내용을 보니 개폐막 공연 단 몇 시간에 공연 예산을 대부분 써 행사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류를 활용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다며 올해 처음 기획된 부산 원아시아 페스티벌. 지난달 1일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린 개막식은 K-팝 아이돌 20여 팀이 참가한 2시간짜리 공연이었습니다. KBS가 단독 입수한 소요 경비 내역을 보면 작가비 4,800만 원, 무대 설치 5억 원, 출연료 1억 9천만 원 등 모두 10억 8천만 원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열린 폐막 공연 역시 출연료 2억 원, 무대 설치 2억 5천만 원 등 6억 5천만 원이 쓰였습니다. 부산시는 행사 기간인 23일 동안 K-팝 공연 예산을 26억 원 규모로 잡았는데 개폐막식 단 이틀 4시간 공연에 대부분 써버린 겁니다. 행사 기간 중에 공연 횟수도 되게 많았었고 그다음에 홍보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26억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공연 횟수라든지 이런 거에 비하면은 그러나 개폐막식 예산 집중으로 행사 기간에 공연이 지속되지 못해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취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 관광공사를 통해서 이 원아시아 페스티벌을 진행했고 또 관광공사는 추진단을 만들어서 이걸 외부에다가 이제 일을 의뢰했습니다. 이 자체가 부산시는 처음부터 이 사업을 책임지려는 자세가 아니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부산시는 내년 행사를 위해 4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산 불꽃축제, 바다축제, 국제 락 페스티벌,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 합쳐도 시비가 38억밖에 되진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비가 투입이 됐고요. K-팝, K-푸드, K-뷰티 등 다양한 한류를 부산에 접목시키겠다고 했지만 아이돌 공연만 부각된 부산 원아시아 페스티벌. 부산 대표 축제는커녕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김계입니다. 하루 사이에 아침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워낙 포근했던 터라 공기가 더욱 차갑게 느껴지고 있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종일 겨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계절을 한 달가량 앞서가는 만큼 옷차림을 더욱 든든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 동안 잠시 누그러지긴 하겠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풀리진 않겠고 본격적인 겨울 추위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분간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오늘은 북쪽에서 다가오는 차가운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의상 보시면 현재 남부지방은 구름량 많은 가운데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특히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체감온도가 더 낮게 느껴지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교하면 최고 3, 4도가량 내려갔습니다. 창원 3도, 통영은 5도로 시작하고 낮 기온은 거제 11도, 밀양 10도, 창원은 9도로 예년 수준을 밑돌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한층 쌀쌀한 공기가 불어들고 있습니다. 진주 2도, 거창 1도, 함양 0도까지 떨어졌고요. 낮 기온은 남해 10도, 산청과 합천 9도에 그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6m로 동해상에서 높게 일겠고 너울성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 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식생활 교육 경남 네트워크가 김해에 있는 8개 초등학교에서
과일 채소 균형 섭취 캠페인 교실을 진행합니다. 밀양시가 오는 30일까지 시정 홍보 매체와 밀양시보 개선과 관련한 시민 설문조사를 합니다. 오는 26일 사천체육관에서 중고 유아용품과 공예품 등을 싼값에 판매 교환하는 나눔 장터가 열립니다. 의령군이 귀농 귀촌인의 건축 인허가 처리 기간을 절반 정도 단축해 10일 이내 완료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등학교 1, 2학년이 응시하는 올해 마지막 연합학력평가가 오늘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집니다. 경남에서는 161개 고등학교에서 1, 2학년 7만 1,600여 명이 응시하며 전국에서 99만여 명이 응시합니다. 이번 평가는 내년 수험생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201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과 같은 문항 유형으로 출제되며 개인 성적표는 다음 달 19일 통지됩니다.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지역구 엄영수 새누리당 의원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엄 의원은 재단과 단체 등의 사무를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가 사무에 맞게 지원되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위임 사무별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재정법 개정안에는 복권기금을 배분할 때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반영 비율을 현행 15%에서 50%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경상남도가 소외계층과 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합니다. 경상남도 우선 전기요금 부담의 폭염이나 한파에도 냉난방을 힘들어하는 경로당과 복지시설 210여 곳에 75억 원을 들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합니다. 또 남해와 하동, 합천 등의 공공시설과 주택 등 240여 곳에는 태양광을 비롯해 지열 발전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창원시 문화도서관 사업소가 창원 지역 청년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4인 사색전을 개최합니다. 회화, 조각, 설치 미술 등 다양한 미술 작품들이 전시될 예정이며 내년 1월까지 2달 동안 문신미술관 제2전시관에서 열립니다. 미술관 측은 이번 전시를 통해 신진 작가들을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지역 미술계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